자, 오늘 하루도 이제 일과가 끝이 났습니다. 자, 오늘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? 이제 밤 10시를 넘어서, 자, 이제 11시를 향해 가는 이 시가, 분명히 학원가들은, 네,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의 우리 자녀의 나이대로 바쁜, 네, 또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. 이럴 때 진짜, 띠띠빵빵이라는 그 옛날 노래를, 틀어야 될 정도로 학원가들의 라이드의 정체는 굉장히 심하죠. 자, 근데 오늘 이 나이들을 하고 있는 자녀는 어떤 수업을 들었을까요? 수학, 영어, 국어, 과학, 네, 사회, 뭐, 등등등의 그런 수업들을 많이 또 들었겠죠? 자,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이런 학원의 수업들을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? 네, 물론 좋은 입결, 즉 입시 결과를 위해서인 거죠. 근데 최근에 이제 입시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 교과, 비교과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비교과라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.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비교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교과라는 부분에 대한 거의 중요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 비교과에 대한 활용을 하면 좋냐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불거진 생기부에서 그 생기부의 진로 과정이 있습니다. 근데 진로 탐색 과정에 대한 부분의 진정성이라는 이 부분을 부여한다라고 하면 이 비교과라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겠죠. 왜냐면 최근에 어떤 그 인공지능이나 이런 빅데이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을 때 그 분야가 어떤 것일지를 알아보는 과정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. 근데 그것도 내가 특정 어느 학교에 학과를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물론 그 학교에 대한 부분만 살펴보면 되겠죠. 하지만 학생들은 그러한 경험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학교의 학과별 교육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근데 이런 살펴보는 과정들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교과라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. 자,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먼저 어릴 때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고 배운 부분에서 코딩을 배우기 시작하고 파이썬과 C 언어를 배우면서 아두이노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서 탐구까지 해보는 과정의 일반적인 과정들을 배워볼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컴퓨터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. 와, 코딩이 이런 것도 대신해서 할 수가 있네. 코딩을 이용하니까 지금까지 너무 이렇게 측정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이렇게 간편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네. 정말 의외의 코딩이구나 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래서 진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다양하게 확장시키려고 노력했을 때 그 배우는 교과에 대한 과정 외에 배울 것이 필요합니다. 그 배울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역할을 부여를 할 때는 비교과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매우 훌륭한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직접적으로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조적인 과정으로 교내에서 진행하는 독서나 또는 진로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을 수행해 보면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진로의 관심을 심화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교내대회는 이 비교과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브랜드 또는 타이틀 또는 이름인데 이 교내대회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? 단순하게 생활기록부에 수상기록을 적는다? 아니죠. 그 교내대회 경험을 우리가 배움으로 확장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죠. 교내대회 모두 전교생이 참여하지 않습니다. 근데 그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공통되지 않은 이유는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교내대회 참여에 대한 양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거기서 참여해서 노력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참여했던 학생은 당연히 여러 가지의 어떤 배움의 확장의 기회를 추가적으로 가질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리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
신청한 자율동아리 또는 다른 정규 동아리에 대한 활동들을 통해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깊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. 네,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독서에 대한 부분들을 내 스스로가 읽어야 될지 선택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동아리 활동에서 한다면 인공지능이니까 어쨌든 뇌 신경이잖아요. 그러면 인공신경망에 대한 이 부분들을 본인이 어떤 코딩에 대한 알고리즘 등을 통해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? 자,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본인이 직접 구현하고 직접 설계하고 직접 발표해 보면서 어떤 진로에 대한 심화의 탐구 과정들을 본인이 체득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더 구체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스스로 공부해 나가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바로 필요한 것이 비교과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런 나만의 어떤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대학교 입시의 어떤 노하우, 어떤 입시의 방향을 스스로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찾고 그 찾은 것에 대한 부분의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비교과를 절대 헛되이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, 공부하는 시간, 대학교 입시의 결과가 여러분들의 눈앞에 나와야 되는 그 시간까지 이 비교과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안 하고 학교 생활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할 때 조금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후일에 본인의 입시 결과는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, 다음은 또 다른 교육 주제로 이야기하고요. 오늘 교육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